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베트남 총영사관 법무부 파견 직원의 억대 뇌물 비자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, 물론 그 베트남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비리가 많은 곳이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은 참 좋은 곳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막상 베트남에 법인을 만들고 제 이름으로 법인을 경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비리가 많은 곳일 수밖에 없겠구나. 그것을 이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베트남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들이 그 영사한테 돈을 건네고 비자를 받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촬영을 해놨다. 그래서 만약에 비자를 안 주면은 그 영상을 공개할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물론 믿지는 않았습니다.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참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. 저도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 베트남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뭐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.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영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. 그래서 비자를 부정 발급하다가 어, 구속돼서 정말 몇십 명이 뭐 5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불법 비자를 받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이게 이제 사실로 폭로가 되면서 영사가 이제 구속돼서 실형이 떨어졌죠. 교민사회가 들썩였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도 참 안타까웠어요.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사관에 좀 유심히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제가 베트남어를 할 수 있으니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뭐 계절 근로자를 한국으로 가는데 뭐 돈을 10,000달러를 주고 뭐 이렇게 비자를 받는다. 또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가는데 또 뒤에서 뒷돈이 10,000달러가 거래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. 그래서 참 그 뭐 한국 정부에서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수사를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또 못 하고 예.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소문들이 계속 들리고 또 심지어는 대사관에서 뭐 학생들의 그 서류를 뭐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이런 것들을 영사의 영사필증, 그러니까 영사에게 공증받아서 영사필증을 받는데 이게 돈 거래가 있다라는 거죠. 돈을 주면은 빨리 해주고 돈을 안 주면은 늦게 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서 그거를 제가 그 문제를 그 대사관의 영사를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런 게 있는데 나는 뭐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. 그래서 돈을 누구한테 주냐 했더니 그 밖에 있는 밖에서 그 이렇게 뭐 번호표 하나 주고 있는 그 경비다 그래요. 그런데 그 경비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순서를 바꾸는 데는 분명히 그 뭐 베트남 직원들이 연계가 되고 또 더 나아가면 한국 직원까지 연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조심스럽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나는 뭐 대한민국 공무원들 믿는다.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고 전에도 대한민국 그 베트남 영사가 이 비자 뇌물 사건으로 구속이 됐으니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. 그랬더니 이제 담당 영사가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담당 영사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.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현안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제 사무실에도 와서 같이 이제 뭐 간담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또 베트남 총영사관 이거 오늘 기사예요. 그래서 오늘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.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베트남 총영사관의 법무부 파견 직원이 억대 뇌물 뭐 1억 3천 정도를 받고 골프 접대를 받고
비자를 불법으로 이렇게 발급을 해준 거죠. 근데 저도 이제 많은 그 형사 사건을 겪어보니까 이게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1억 3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골프 접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또 있지 않겠는가, 또 증거가 잡히지 않은 것들도 있지 않겠는가,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쵸? 네. 그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유혹을 굉장히 많이 해요. 네, 유혹을 많이 합니다. 뭐 골프 접대, 뭐 진짜 무슨 또 룸사롱 접대부터 해서 또 각종 황당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류를 가져와서 이걸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,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황당한 얘기들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 대사관이 서류를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비자를 발급할 것이고 아니면은 발급 안 하지 않겠느냐,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사회에서 거의 이렇게 뒷돈 문화가 문화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심지어는 뭐 진짜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. 이거는 베트남 사회에서는. 그래서 뭐 이렇게 뒷돈 문화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제 한국의 대사관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죠. 유혹을 절대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. 몇 억을 받는데, 그런데 그 몇 억이 아까도 1억 3천 얘기했는데 1억 3천이 베트남에서는 뭐 한 20, 32억 정도죠. 32억 동. 그 정도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뭐 베트남 총영사관의 법무부 파견 직원, 참 부끄럽지 않나요? 법무부에서 법무부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하는 법무부 파견 직원이 억대 뇌물 비자 사건에 연루됐다. 또 이제 이것도 보면은 한국인하고 또 연루가 돼 있어요. 또 베트남인하고 또 연루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인 베트남인이 같이 연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공무원까지 연관이 되고 총영사관까지 연관이 돼가지고 총영사관의 직원이죠. 연관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을까? 저는 뭐 제가 전에도 베트남에 어떤 영사가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욕을 많이 먹었는데, 베트남 사람 얘기만 듣고 그렇다,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뭐 사실로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요. 네, 그리고 뭐 각종 대사관의 비리 문제들이 뭐 저한테 제가 베트남어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려와요.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이렇게 구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겠죠. 예, 참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은, 또 영사나 대사들은 대한민국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,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곳을 저도 16년 동안 베트남을 오가고 또 거기서 오랫동안 또 정착도 해보고 해보니까 유혹이 많은 곳이에요. 거기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. 네, 쉽지가 않습니다. 뭐 여자, 네, 그 다음에 돈, 네, 그 다음에 각종 이런 뇌물들, 뭐 이런 것들에서 이겨낸다라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, 오늘 이 사건이 터진 거를 보고 참 안타깝고 씁쓸하고 그렇습니다. 정말 바르게 해주시고 그 베트남 사회에서 더 바르게 해야지 대한민국의 국격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똑같이 저 한국인들도 돈 주면 다 움직여,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사관 직원들도 돈 이렇게 주면 다 비자 받을 수 있어,
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또 불법 체류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한다라면은 이거 정말 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오늘 베트남 총영사관 법무부 파견 직원의 억대 뇌물 비자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